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니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의 지혜가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민이 있으면 친구나 가족한테 털어놓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조언자가 소크라테스나 니체라면 어떨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상상에서 시작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명석했던 두뇌들이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인생 상담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상상해 봤을 법한 우정과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애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딱 목격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상처가 될 게 뻔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어떤 게 진짜 우정일까요? 이 정말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철학은 크게 세 가지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행동의 원칙, 즉 의무를 따를 거냐, 행동이 낳을 결과를 생각할 거냐, 아니면 행동하는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냐,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조언은 완전히 달라져요. 칸트의 생각은 아주 단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거짓말은 그 자체로 나쁜 거야. 딱 잘라 말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건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라는 거예요. 반면에 벤담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해지는데? 그는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결과, 그게 바로 선한 행동이라고 주장해요. 뭐랄까, 일종의 행복 계산법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덩윤리는요, 아예 질문의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뭘 해야 하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걸 묻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친구를 위하는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좋은 성품에서 나온 선택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든 도덕적이란 뜻이죠. 친구 문제처럼 우리 인생은 사실 크고 작은 선택들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삶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안정과 도전이라는 두 갈래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이는 스포츠카와 스테이션 외건, 이게 그냥 차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상징인 거죠. 하나는 안락함과 안정을 약속하는 예측 가능한 삶, 다른 하나는 미지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대담하고 짜릿한 도전의 삶. 여러분은 어떤 길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이 운명의 갈림길 앞에서 철학계의 두 거장,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정말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 명은 파멸로 가는 길을, 다른 한 명은 뻥 뚫린 길을 이야기하죠. 염세주의의 대가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죠. 어딜 가든 똑같아. 결국엔 고통스럽고 후회만 남을 뿐이야. 반면에 삶의 의지를 불태웠던 니체는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 스포츠카를 사! 안주하지 말고 위대함을 향해서 돌진하라고.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테니까. 니체의 이런 말이 그냥 허공에 뜬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는 평생을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자기 철학을 단련하는 망치로 썼던 거죠. 그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을 주저앉히는 장애물로 볼 건가요? 아니면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발판으로 삼을 건가요? 자, 이렇게 철학자들마저 서로 다른, 심지어 정반대의 조언을 하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도대체 좋다는 건 뭐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직문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의 두 거장, 스승인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스승 플라톤은 선함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거라고 말해요. 완벽한 선의 개념을 이성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함은 몸으로 익히는 기술 같다고 말합니다. 마치 운동처럼 선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하다는 이 개념 자체를 의심하는 사상가들이 나타납니다.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잡으려면 때로는 비도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니체는 기존의 선과 악이라는 기준 자체가 약자들이 강자를 묶어두려고 만든 노예의 도덕일 뿐이라고 말하죠. 그는 이 낡은 도덕을 깨부수고 자신만의 가치를 세우는 초인이 되라고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하는 주장들을 보니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철학이 우리한테 대체 뭘 어쩌라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철학의 목표는요, 우리한테 이게 정답이야 하고 딱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뭐하러 수천 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철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겠어요? 대신 철학은 우리에게 세상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생각의 도구가 가득 담긴 공구상자 같은 걸 선물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게 해주는 칸트의 망치, 결과를 따져보게 하는 벤담의 저울, 그리고 낡은 생각을 깨부수는 니체의 번개까지. 이 모든 게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렌즈가 되어주는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그 힘 자체를 기르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는 뭔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생각의 도구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꺼내서 그 문제를 비춰보고 싶으신가요?